명의 신탁. 그러니까 남한테 맡긴 거죠. 부동산 소유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내 땅을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건데 이걸 이제 보통 부동산 명의 신탁 조금 이제 이름이 어려울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대법원에서요, 이 부동산 명의 신탁을 공개 변론을 붙여서 오늘 2시부터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끝났는지 여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게 왜 대법원이 이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를 공개 변론까지 붙였는지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오는 5월 달에 이제 최종 결론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판결이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판례와 바뀔지 여부 이런 부분들, 그렇게 되면 또 시장에 미칠 영향도 간단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혜림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부동산 명의신탁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거가 맞습니까? 네, 맞으신데요. 부동산 명의신탁은 이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약정을 하고 그 부동산 소유권 등기만을 수탁자 명의로 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게 부동산에도 실명법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 법 위반 아니에요? 맞는데요. 보통 이제 세금이나 규제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실명법 이제 제4조에는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는데요. 또 사안에 따라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좀 다시 좀 한번 좀 변호사한테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 오늘 이제 대법원에서 이거를 공개 변론에 붙이는 거잖아요. 네, 붙인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법원이 공개 변론에 붙인다는 얘기는 예전에 뭔가 판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상황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자라는 취지잖아요. 네. 그러면 예전에 판례가 2002년도에 나온 게 있다라는데 그때는 어떤 판례가 나왔던 겁니까?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대외적으로는 명의 수탁자만 소유자로 취급된다고 하고 있기는 한데요. 수탁자만. 예, 네. 다만 예외는 있지만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이제 부동산의 반환을 구할 때는 또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누군가한테 명의를 대신해서 부동산을 맡겼는데 그게 법원에서는 그래도 결국 소유자한테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났다 이 말씀 네, 되시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그동안의 판례가 여러 개 있었을 테니까 변호사님한테 그동안의 판결 결과를 한번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반적으로요, 이제 명의신탁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것이 이제 양자간 명의신탁입니다. 그 신탁자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명의를 수탁자에게 그냥 돌려놓는 것인데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수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수탁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횡령죄가요? 네, 네. 다만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를테면은 양자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부동산 샀는데 나는 일단 상관이 없다 이거군요. 네, 다행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제 3자는 일단 피해가 없다 이 말이 되는 거고 네, 또 네. 어떤 판례가 있습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가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신탁자가 매도인과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한 후에 네. 실제 명의는 수탁자 앞으로만 이전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양자간 명의신탁과는 다르게 수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또한 예.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예.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두 건을 봐서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그 뭐 땅이든 집을 산 사람들 일단 피해는 안 보는 거군요. 네, 다행히. 맞습니다. 일단 네. 그거는 괜찮은 거고. 또 어떤 사례가 있나요? 이제 명의 수탁자가요, 매매 계약까지 체결을 다 하는 경우를 이제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수탁자가 신탁자의 자금으로 계약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까지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걸 다 땅 주인은 난데 그거를 누군가 내가 맡긴 사람이 다 처리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사례가 좀 있나 보죠? 예,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이런 경우에는요, 이제 매도인이 선의인지 악의인지, 즉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예. 매도인이 몰랐다면 수탁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그대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매도인이 알았다면은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예. 부동산 매도인이 이제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사례 같은 경우를 이를테면 수탁자가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들은? 아, 매도인이요? 아니, 매도인이 예. 근데 계약 당사자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 사실상 예, 모를 수도 있을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참 그러면 거의 뭐 그 땅 주인은 사기당했다는 생각까지 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참 그 재판 과정에서 좀 그런 어떤 진실 논쟁이 결국 벌어지는 건데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좀 규명이 좀 잘 됩니까? 사실은 선의 악의에 대해서는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 수탁자가 보통 이제 소유권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개 변론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대법원에서 이 사안을 공개 변론까지 이렇게 붙인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판례에서 예외적으로 이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님 말씀하시죠. 예, 오늘 공개 변론에서도 양쪽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그 뭐 주장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네, 불법한 원인에 개입한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기속시키는 결론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한 가지고요. 예, 부동산 실명법이 명의신탁자의 등기 회복을 위한 권리 행사를 금지하지 않고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는 여전히 예. 그 약정이 효력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불법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네, 이해를 그대로 하면 이제 되죠. 유효하다. 네. 그게 지금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게 2002년도 판례의 네, 가장 큰 맞습니다. 틀인 거죠. 네. 그러면 2002년도고 지금 거의 20년이니까 대략 한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좀 한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변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5월달에 이제 판결을 낸다고 하는데 혹시 뭐 그 2002년 판례가 뒤집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변호사님은 판단이 드세요? 그 사실은 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판례가 달리 판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고 보는 것이 뭐 적절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글쎄요. 다만 이제 무효가 되면 수많은 권리관계들이 혼란에 그렇죠.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판례 변경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저도 좀 내용을 보니까 오늘 여기에요. 이 저 공개 변론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직과장이 직접 판례가 변경될 경우에 대해서 이게 미칠 영향을 설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 내용은 뭐 저희가 자세히는 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게 만약에 판례가 바뀐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좀 적잖은 혼란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세요? 원래 이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떤 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이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했는데 이제 한순간에 소유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네. 클 수 있는데 혹시 그게 뭐 이를테면은 뭐 그 돈이 아주 많은 자산가나 이런 네. 사람들이 이제 그 세금이나 이런 거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네. 잘하는 뭐 사람한테 네. 이거 해주면 내가 좀 뭐 피를 좀 주고 네. 나중에 이렇게 하는 식으로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좀 막아야 된다라는 사실 여론도 좀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을 이제 규제할 수 있는 좀 좋은 방향의 영향은 있을 것 판례가 같은데요. 바뀐다면. 예. 네, 네. 그런데 이제 과거에 뭐 지금은 뭐 법에서 허용하고 있긴 한데요. 농지나 종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의신탁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뭐 법에서 허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 예, 혼란이 네.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큰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농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은 좀 네, 드물 네. 것 같긴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원래 취지가 분명히 있는데 네. 이게 지금 그런 것들이 좀 원래 취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좀 악용되는 사례들도 있다라는 점도 현실적으로 있어서 네, 네. 글쎄요 대법원이 정말 어떤 이렇게 판결을 내릴지는 정말 봐야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아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